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나도 언젠간 정년이 오겠지? 그 후엔 어떻게 살지? 은퇴 후 일자리는 구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 몸담았던 일 말고 다른 일로도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고민을 가슴 한편에 품고 살아가요. 그런데 늘 바쁘게 굴러가는 하루하루에 치여서 은퇴 후의 삶은 머나먼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죠. 모아둔 돈은 빠듯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자니 겁이 나고 어느새 예순이 훌쩍 눈앞에 다가오면 그때 가서야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54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오랜 경찰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전혀 다른 분야인 막걸리 양조장으로 인생 2막을 열고 대성공을 거둔 한 분의 실화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 인생 역전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의 출구 플랜 3가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사례와 함께 솔직 담백하게 나눠볼게요. 부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은퇴, 그 갑작스러운 문 앞에서. 나는 경찰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일할 줄 알았지.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끼고 나니 슬슬 은퇴를 생각해야겠더라고. 김영민 가명님은 경찰 공무원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을 오가며 몸도 마음도 혹사시키는 일이 반복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 수습 중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머리를 스쳤다고 해요. 막상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없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려움이 닥치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난 아직 정년이 좀 남았어, 혹은 이미 퇴직했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은퇴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시간이 찾아오기 전까진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죠. 그렇다면 54세 경찰관이 어쩌다 막걸리 양조장 사장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꿨는지 그 안에 어떤 내막이 있었을까요? 2. 막걸리에 빠진 사나이 제2의 도전. 김영민님은 은퇴가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소 술을 좋아했던 취미를 떠올렸습니다. 특히 전통주, 그 중에서도 막걸리를 남다르게 즐기곤 했는데요. 지인들과 밤낮 없이 한 잔씩 기울이면서도 이거 맛이 왜 다 다를까? 제조 방법이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하며 호기심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다 문득 내가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가족과 지인들은 경찰 공무원 출신이 막걸리 양조장이 웬 말이냐며 걱정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폭발할 듯한 열정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전통주 창업 교육 과정이 눈에 들어왔고 그 길로 퇴직 직전부터 조금씩 배워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생활 중에 문서 작성, 보고 절차, 규정 등 굉장히 체계적인 업무를 했던 덕분에 섬세한 막걸리 제조 과정을 익히는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온도, 습도, 쌀 종류 등 여러 디테일을 꼼꼼히 관리해야 했는데 군대식 규율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오히려 익숙하더라고 웃으며 말하곤 했대요. 그렇게 김영민님은 은퇴 직후 작은 양조장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도 쉽지 않고 막걸리 맛을 꾸준히 유지하는 일이 까다롭기도 했지만 차츰 지역 방송국이나 SNS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몰려들었죠. 가족, 친구뿐 아니라 전혀 모르는 손님들의 인생 막걸리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마을의 자랑거리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3. 그를 성공으로 이끈 출구 플랜 3가지.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과연 김영민 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사실 은퇴 후 창업은 해보고 싶어도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영역이고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니까요. 그가 강조한 3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구어체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1. 자기만의 작은 경험부터 쌓아봐라. 내가 갑작스럽게 막걸리 양조장을 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아니야. 난 은퇴 1년 전부터 퇴근 후 주말마다 전통주 교육에 다녔고 소규모로 테스트 양조를 해봤어. 가족들이랑 지인들에게 오늘 만든 막걸리 어떤지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았지. 그 과정이 엄청 중요하더라고. 김영민 님이 첫 번째로 꼽는 포인트는
바로 창업하지 않고 일단 몸으로 부딪혀보는 작은 경험 쌓기였다고 합니다. 너무 크게 시작하면 리스크도 커지고 방향을 바꾸기도 쉽지 않죠. 짧은 교육 과정이든 1인 사이드 프로젝트든 작은 실패를 겪으며 노하우를 익히는 단계가 필수입니다. 요점. 은퇴 직전부터라도 관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지인들의 피드백으로 개선점 찾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말기. 이 목표 매출보다 생존 플랜부터 세워라. 난 처음부터 대박 낼 생각은 하지 않았어. 물론 누구나 잘 됐으면 좋겠지. 근데 내가 경찰 월급이 끊긴 뒤에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버틸 수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인 생활비를 막걸리 판매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지부터 계산했지. 은퇴 후 창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초기 운영 자금 부족이라고 합니다. 김영민님은 30년 넘게 받아온 공무원 연금도 있었지만 그걸 전부 막걸리에 투자한 건 아니었어요. 생활비를 위해 남겨놓아야 할 부분, 가족과 상의해봐야 할 부분 등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목표 매출이 아니라 당장 내가 먹고 살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실히 계산한 거죠. 요점. 은퇴 후 당장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 책정. 초기 창업 자금을 생활비와 분리해서 관리. 무리한 확장보다는 생존 가능성부터 확인. 3내 인맥 자산을 구석구석 활용해라. 나도 SNS 홍보에 능통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경찰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가게를 알리기 시작했지. 또 은퇴자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에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막걸리 시음회를 열고 명함도 돌렸어.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오랫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큰 힘이 되더라. 김영민 님이 말하는 마지막 핵심은 바로 인맥 자산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제 혼자가 됐다라고 느끼며 고립감을 겪기도 하는데 사실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를 잘만 활용하면 제2의 인생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찰 생활을 하며 쌓았던 신뢰나 함께 일했던 후배나 동료들이 그의 열정을 응원해주며 첫 고객이 되어줬다고 해요. 단, 무턱대고 지인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전문성을 보여줘야만 그들도 자발적으로 고객이 되어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다른 은퇴 사례 3가지. 막걸리 양조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난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저런 전통주 쪽은 나랑 거리가 먼데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퇴 후 인생 2막을 알차게 시작한 또 다른 사례 3가지를 짧게 소개해 볼게요. IT 경력 25년 차 프로그래머 로컬 카페 창업. 직업 특성상 사람을 많이 대면할 일이 없었는데 은퇴 뒤엔 인간관계가 더 소중하단 걸 깨닫고 소통이 가능한 카페 창업에 도전. IT 지식을 활용해 온라인 주문 시스템, 카페 SNS 홍보를 모두 직접 구축해 비용을 절감. 꾸준히 커뮤니티 이벤트를 열어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안정적 수익 확보. 영업 베테랑 20년 근무 마을 체험학습 코디네이터. 평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어디서든 쉽게 친해지는 성격을 살려 퇴직 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기획. 지역 농가, 목장 등과 협업해 일일 농부 체험, 우유 짜기 체험 등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어린이집이나 학교와 협약.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했고 오랜 영업 노하우가 빛을 발한 케이스. 일반 회사, 사무직 동네 반찬 가게. 매일 점심 메뉴를 고민하던 직장 생활 중 반찬 만드는 것만큼은 내 전문이라는 깨달음. 퇴직 후 장모님, 어머니 등 가족 레시피를 모아 집밥 콘셉트 반찬 가게 오픈. 지역 배달 서비스와 연계해 SNS 바이럴, 가성비 좋은 반찬들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를 공략해 성공. 이처럼 꼭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자신의 경험, 취미, 성향을 잘 살리면 새로운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5. 은퇴 후 삶, 언제나 내일이 아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누군가는 아직 은퇴가 5년, 10년 남았을 수도 있고 이미 은퇴에 수입 없이 막막한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제나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준비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김영민 님이 1년 전부터라도 전통주를 공부하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은 경험을 쌓지 않았더라면 어떨까요? 아마 퇴직금으로 막걸리 양조장 차렸다야
실패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 정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지금은 무슨 대책도 없고 시간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 보세요. 인터넷 강의, 주말 워크숍,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찾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곳이죠. 6. 마지막 한마디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에게 은퇴라는 말은 때때로 두려움이자 해방감 혹은 혼란스러움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김영민 님이 오랜 경찰 생활을 마치고 막걸리 장인이 될 줄은 본인도 상상 못했듯 우리에게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은퇴라는 문을 자발적으로 열고 나가는 사람과 마지못해 떠밀려 나가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준비의 차이입니다. 나는 어떤 걸 해볼까? 내가 지금부터 조금씩 배우면 늦지 않을까? 집에서 쉬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나하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작은 씨앗을 심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언제 그 씨앗이 자라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이왕 시작해야 할 은퇴 후 삶이라면 두려움을 기회로 바꾸고 무겁기만 한 현실에 작은 꿈을 심어봅시다. 그 첫 삽을 뜨는 건 바로 지금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은퇴 스토리가 훗날 어떤 반전 드라마가 될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요?